여러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디디게이트, 퍼프데디 사건 들어보셨나요? 디디는 1990년대부터 미국 음악 산업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으며 레이블 운영을 비롯해 광고, 에이전시, 텔레비전 쇼, 주류 및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의 명예와 성공은 그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16일 이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빌리어네어에서 하루아침에 교도소로 추락한 디디. 방화, 납치, 공갈 등 충격적인 혐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디디는 본명 션존 콤스로 미 공군 출신 아버지 멜빈과 모델 겸 보조교사였던 어머니 제니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시 할렘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마약상이고 그의 어린 시절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특히 남자애들이 형아처럼 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몸집이 큰 것처럼 가슴을 내미는 행위 있죠. 이런 걸 퍼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션은 어린 시절에 화가 나면 볼을 부풀리고 숨을 내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디를 보고 어머니는 그를 퍼프라고 부르며 별명을 지어줬죠. 어릴 때부터 야심차고 지는 걸 싫어하던 디디는 가난이 싫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교 클럽 파티를 열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퍼프데디라는 이름으로 음악 경력을 시작해 배드보이즈 레코드를 설립하며 거대한 음악 제국을 구축했고 비즈니스 감각으로 패션, 주류 브랜드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디디의 본명은 션존 컴스이며 그는 다양한 예명을 사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퍼프데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후에 자신의 이미지를 변경하고자 이름을 단순화하여 디디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그는 때때로 퍼프, PDD 등으로도 불리었습니다. 그 예명 변경은 자신의 음악적 및 사업적 변화와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디디는 업타운 레코드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빠르게 성장하며 음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배드보이 레코드를 설립해 거대한 음악 제국으로 키웠고 Notorious B.I.G., Usher, Lil Kim, Mariah Carey 등과 협력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라이벌 문화가 팽팽하던 시기 비기와 투팍의 디스전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래퍼의 사망 이후 디디는 래퍼로 데뷔를 하면서 I Will Be Missing You로 차트를 석권해 음악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디디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 션존과 주류 브랜드까지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요. 특히 션존은 디자이너상을 수상하며 그의 명성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더불어 디디가 발굴한 아티스트들은 큰 성공을 거뒀고 그는 신인들에게 성공 보증 수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스틴 비버의 초기 멘토로 활동하며 그의 영향력을 더욱더 넓혔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숨겨진 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캐시가 쏘아올린 공이라고도 하는데 디디 전 여자친구 캐시가 제시한 소송은 2023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캐시는 디디와의 교제 기간 동안 폭력, 마약 강요 및 강제 성관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특히 디디가 다른 남성을 불러 그녀와 성관계를 강제로 맺게 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소송은 빠르게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이후 몇 주 만에 추가 피해자 3명이 나타나 유사한 혐의로 디디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디디에 의해 강제 선매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소송이 하루 만에 종결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게 돈을 노린 허위 소송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디디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으며 자신을 고소한 이들이 돈을 노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시를 실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급변했습니다. 이 영상은 디디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캐시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3개월 후인 2024년 2월 릴 로드라는 남성 프로듀서가 또 다른 놀라운 소송을 제기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힙합에서 사실 게이는 약간 금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성폭행 혐의였어요. 릴로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3개월간 디디와 일하며 생활했는데 이게 남성이 연루된 첫 사례였습니다. 디디와 13개월 동안 함께 일했던 자이 릴로드가 디디가 주최한 프릭 오프 파티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더 큰 주장을 터뜨렸는데요. 요약하자면 프릭 오프는 성적, 방종적 또는 논란이 여지가 있는 파티 문화와 관련된 미국식 속어로 디디 게이트에서는 문제적 사건이 발생한 파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파티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참석한 음흉하고 변태적인 이벤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릴로드는 디디 집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디디 남성에 대한 취향이 드러나며 많은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명인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더욱더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 제이지, 비욘세가 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건 50센트의 발언이었습니다. 50센트는 이전 방송에서 디디를 게이라고 지칭하면서 디디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들과 어떤 관계인지도 언급했었죠. Let me read it, Fifth. Oh my God. Sorry I can no longer help you guys. Soon you will all be gay and happy.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재조명된 게 50센트의 발언인데요. 50센트가 항상 방송에서 디디를 게이라는 표현으로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한 에피소드에서 50센트가 쇼핑을 가자는 디디 제안에 왜 나랑 쇼핑을 가자는 거야? 여자한테 할 말을 왜 나한테 하냐라고 치를 떨며 반문했습니다. 디디가 응답으로 우리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 없잖아.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라고 말을 하고 50센트는 놀라면서 이거 완전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화가 유머러스하게 방송에 풀려나왔던 게 지금 최근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e says things, he doesn't even know what he's saying is like fruity.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he says something fabulous and he goes, yo, but me and you, we ain't party. Like, we need to party. What is he talking about? That's the kind of stuff that when people say that to me, I get a little uncomfortable. I get uncomfortable. Like, he said something to me one time, a long time ago, at Chris Lighty's wedding. He told me he'd take me shopping. I looked at him like, what'd you just say? Let me move, man, before I do something. You're gonna make me mess up the wedding. Oh, that's a nice gesture. Let me get out. No, dude, take me. That's what a guy says to a girl. 디디 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이제는 더 많은 유명 인물들이 연루 가능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음악 산업이 깊은 문제를 드러내며 법적 결과를 어떻게 맞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음악 산업의 거물들이 이 사건에 포함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송의 일환으로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만약 이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마약 조직이 무너지듯 디디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인물을 한꺼번에 잡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디디의 주거지에 급습을 진행했습니다.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그의 집들이 동시에 급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약 1000개의 베이비 오일과 784개의 성인용품이 발견되어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열린 긴급 신고 접수처에는 하루 만에 3,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그중 120명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대표로 선정되어 공식적인 조사와 소송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뉴욕 맨하튼에서 체포된 디디는 현재 구금 상태로 이번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베이비 오일 밈으로 번지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베이비 오일도 그냥 오일이 아니다라는 썰이 있고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힙합 커뮤니티 내에서도 디디 성향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토니 버즈비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서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20명이 넘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가장 어린 피해자는 9세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요. 이번 사건은 디디뿐만 아니라 어셔, 저스틴 비버 등 유명 인물들까지 연루되었으며 이들의 성공과 성상납의 혹독한 대가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캔들은 음악 산업이 깊은 부패를 드러내며 디디게이트로 불리는 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실체가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1억 원을 받고 디디와 잤다는 루머 등 스포츠 인물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많은 이들에 관한 루머가 퍼지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스캔들은 미국 팝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유명 인물들의 이미지와 경력에 타격을 주며 대중의 실망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제이지, 비욘세가 디디와 관련된 음모론에 휘말리면서 음악 산업 내의 불공정과 범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습니다. 디디와 제이지는 오랫동안 친분이 깊었으며 음악 산업 내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나 디디 스캔들이 터진 후에 제이지와 비욘세가 디디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과거 디디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멘토-멘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이 발발한 후 비버가 디디와의 프로그램 출연 당시 불편해 보였다는 관측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비버도 디디 피해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이 역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디디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숨겨진 진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디는 현재 브루클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2025년 5월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증인 매수 가능성과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모든 보석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디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며 이는 미국 음악 산업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카더라에 따르면 최근 디디는 주류 브랜드와 관련된 인종차별 문제로 법적 소송을 진행을 했고 합의에 따라 디디가 상당한 금액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해당 주류 회사에서 뒷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디를 친 거 아닌가, 공식적으로 디디를 묻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루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디디가 과거에는 돈으로 사건들을 해결해 왔지만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엄중한 미국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디디 상황이 돈으로 해결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룬 디디 게이트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전 세계 음악 산업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캐시가 쏘아올린 곡, 그 이면에 드러나게 된 충확한 진실들,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피해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내년 5월에 진행될 법적 공방에 대해서도 그 후에 차츰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스캔들의 결과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디디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인 또는 가족이 이러한 디디게이트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해외에서의 핫한 이슈를 들고 오겠습니다. Bye for now.